안녕하십니까. S&T에서 통합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슬기입니다. 퇴근하시고 좀 피곤하실 텐데 먼 길 또 주차도 힘든데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와이프도 지금 설명회를 가 있거든요. 네, 저희가 4살인데 영어 유치원에 갈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내년부터인데 벌써부터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이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영어 유치원에 갈까 말까 지금 네,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어머님도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오셨을 텐데 네, 귀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제가 단대부랑 중상고를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통합사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리교육과 역사교육 같이 복수 전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학원도 이제 고대에서 계속 마무리했었고 평가원도 잠시 있었고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화여고를 가기 전에 단대와 이화여고 2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지원을 해서 했는데 이제 이화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여고니까 네 했는 것도 있고 집이 광화문이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때 이제 자사고냐 비자사고냐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자사고라서 저는 이제 이화 쪽을 갔었는데 네 아무튼 네 평가원도 있었다가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시대인재와 S&T에서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면 학생들이 많이 쓸 텐데, 뭐, 자의스토리나 뭐, 기출문제집, 그리고 많이 푸는 모의고사, 웬만한 건 다 제가 검토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이제 뭐, 휘문고, 경기고, 단대국어, 그리고 중산도 마찬가지인데, 압도적인 이제 내신 사회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휘문고등 이제 압도적 최다라고 적어놨지만 이제 뭐 100명 넘어가서 그냥 압도적이란 말을 적어놨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일단 내신 사회 탐구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학원을 선택하실 때 이제 나중에 뭐 많은 선택의 갈림이 있으실 건데 다른 건 필요 없이 여기를 선택하시든 다른 곳을 하시든 상관없는데 내신을 배우실 거면 내신 학원을 가셔야 되고 가끔 이제 특강과 내신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강만 하는 경우는 강사 입장에서 사실 날로 먹기가 좀 편해요. 왜냐면 내신 준비를 하지 않고 특강만 하는 곳은 학생들을 여러 학교를 모아놓고 많이 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편적인 것만 가르치면 되는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1등급이 10%가 되면서 누구나 다 1등급을 맞고 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별 내신은 좀 더 중요해진 추세거든요. 여기서 남들이 1등급 맞을 때 우리 애가 2등급, 3등급이 나오면 이게 나중에 극복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학원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신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학원이냐 아니면은 특강만 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기들이 학교 갔을 때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건데 한 번도 고등학교 문제집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를 드리면 내용을 모르시니까 못 푸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꿔놨거든요. 이걸 우리 학생들은 특히나 단대국어 1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어머님들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1분 제가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주 쉽게 문제를 바꿨습니다. 세종대왕 미국 사람 이런 식으로. 네, 생각보다 1분이 길지 않거든요. 네, 1분 지나셨고, 네, 몇 번 찍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문제를 우리 학생들은 40분 동안 30개를 풀어야 되거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네, 맞추셨을지 못 맞추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중학교까지 우리는 사회를 배웠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사회라고 하지 않고 사회탐구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 과목과 사회탐구의 가장 큰 차이가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바뀌신 건 아시겠지만 이제 1등급이 10%가 되었고 10%면 다들 여기 오셨으면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아이가 10%다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생각보다 10%가 쉽지 않을 수 있고 바꿔
말하면 10%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때 극복하기가 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통합사회랑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단위수를 합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이 8일 때 얘네들 두 개는 합치면 14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내신에서는 국어를 만점 맞든 수학을 만점 맞든 사회를 만점 맞든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국어, 영어, 수학을 공부를 했을 때 만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머님들께서 더 객관적으로 아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회탐구는 했을 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어, 영어, 수학을 시간에 투자하는 것만큼 사회나 한국사를 시간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보다 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오히려 사회랑 한국사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인생은 제가 누군가가 물었을 때 항상 국영수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학교 내신에선 이게 달라요. 학교 내신은 무조건 단위수에 따른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학교 내신에선 영어를 만점 맞든 사회를 만점 맞든 어떤 것을 1등급 맞든 결과는 똑같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결국 수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웠던 것을 가지고 2학년 때 잠시 쉬었다가 3학년 때 수능까지 가고 내신에서도 학종에서도 수능에서도 결국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통합사회는 이제 버릴 수 없는 과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통합사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데 학생들 생각보다 독서량이나 독해력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족한 경우가 어떤 거에 제가 봤냐면 최근에 이제 질문했던 학생인데 휘문고 학생인데 한국사에서 어떤 사료를 주고 난 다음에 승정원 일기라고 있거든요. 그 저서가 승정원이란 곳이 왕의 비서기관이었고 거기서 기록했던 것을 승정원 일기라고 하는데 학생이 저한테 정원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승정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성정원이 누구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니까 승정원 일기를 가지고 정원이의 일기라고 파악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때 집중적으로 영어 수학에 좀 올인을 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독서량이나 독해력이 부족한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가 있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상 고등학교 갔을 때 사회나 한국사 이따 제가 성적표를 보여드릴 텐데 전교 1등들이 유일하게 전교 1등을 못하는 게 오히려 사회나 한국사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해력, 어휘력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생들이 필요가 한데 결국 통합사회랑 한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 국영수에 대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것들을 여유 있을 때 반복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학교 통합사회나 이제 한국사 시험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리나 윤리나 역사나 일반사회 각각의 통합사회가 4개 전공으로 되어 있는데 4과목의 전공자분들께서 각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전공자분들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덕후들이 덕후짓을 하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하시는 분들은 예상보다 다른 과목보다 이제 덕후의 기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세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가르치시면 참 좋겠는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많이 내시고 특히나 이제 이런 경우에 고3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려와서 통합사회를 가르치시거든요. 통합사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2, 3학년에 선택 과목이 9개가 있는데 그 9개 과목이 한 단원씩 압축되어서 들어있는 게 통합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가 아니라 통합사회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체 지리, 윤리, 역사, 일반사회 이런 것들이 합쳐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도 전범위 학습을 통해서 융합이나 심화문항이 필요한데 결국 학교 내신이 나름 대치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내신에서도 수능과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결국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대치동 최고 난이도가 단대국어예요. 단대국어에 선생님들이 덕후가 좀 있으세요. 특히나 이제 지리 문제가 미친 듯이 어렵거든요. 다른 학교에 이제 휘문고 같은 경우에 1등급 컷이 이번에 30명 정도가 나왔을 때 96.5점이었는데 단대국어 같은 경우가 84.7인가가 1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4는 무조건 만점이 나와야 돼요. 얘들은. 그래서 좀 약간 극과 극인데 단대국어가 이런 건 단대국어 이제 각각의 영역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고대 지리교육학과 0학번인데 학교 때부터 덕후짓을 하는데 대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학교 가서도 이제 똑같이 하거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학교 쌤들이 있는데 이제 좀 성격이 안 좋죠. 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중상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만점이 괜찮게 나와요. 그래서 중상고랑 단대부가 좀 큰 차이긴 한데, 단대부고는 문제가 어려워서 이제 학생들이 좀 힘이 든 학교고, 중상고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좀 힘든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학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교과서는 그냥 쉬운데 장식용이고 부교재가 있거든요. 그 부교재를 가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데, 결국 단대부고나 중상고를 수업할 때 저희도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학교별 부교재를 각각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의 입장에서 좀 힘이 든 학교인데, 왜냐면 희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둔 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부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부교재를 따로 그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시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부교재를 활용해서 고난도 내신 문항을 내고, 고등학교 2, 3학년 문제가 그냥 고1에 그대로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비하기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3학년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파이널 9건, 9건, 9건 총 27건이 있는데, 얘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맞을 수가 있고, 물론 이걸 보는 게 힘드니까 학생들이 85점만 나와도 1등급이 나오거든요. 근데 수업에서 만점 나오는 애들 보면은 평상시에 이제 리뷰 테스트를 칠 때부터 만점 나오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만점이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평상시에 꾸준히 이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해둬야지 학교 내신에서 한두 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단대부고가 좋은 점은 얘들은 한두 개 실수를 하더라도 등급에 영향이 없어요. 근데 중사는 실수를 하는 순간 복구가 힘들 수가 있어요. 휘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휘문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저는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퇴 방지용이라고 하거든요. 휘문이 이번에 미달이 났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자퇴가 심해지면은 학교 운영이 이제 힘들까봐 자퇴를 못하게 하려고 문제를 쉽게 내는데, 중사는 좀 랜덤이긴 한데 어쨌든 항상 만점이 필요한 시험이고 지역적인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좀 제가 뉴 마인드라고 써놨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적당히 2번, 3번 교과서를 보면은 만점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는 학습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농담식으로라도 전개가 되면은 무조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에 플러스 학습하지 않은 내용들까지 같이 가져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풀이 능력도 길러야 되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까지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죠.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수성구라는 데서 학교를 나왔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제일 시험에 못 쳤던 게 전교 2등이었고 평균 99점이었어요. 저희 때는 13과목을 쳤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기술, 가정, 컴퓨터, 한문. 그래서 13개를 치면은 보통 11개는 만점을 깔아두고,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서 한두 개를 틀렸는데, 고등학교 수성구에 처음 갔을 때 전교 400명 중에 342등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공부를 해도 그렇게 나오니까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 저희 학교의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긴 했어요. 그때 전국 수석 나오고 서울대 의대를 4명 갔었거든요. 울산대 의대가 3명 갔었고, 고3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언제 제가 문제점을 깨달았냐면 고등학교 교사하면서였어요. 교사할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시험을 출제하려고 문제를 출제한 다음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 검토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 30개를 냈는데 15개가 그어지는 거예요. 15개를 X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성의껏 냈는데 왜 그었냐라고 여쭤보니까 작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학교 내신이란 것은 전년도에 나온 문제를 배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새로운 문제를 내려면 30개 문제를 내기 위해선 60개, 70개 주제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30개 문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20개는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는 중학교 때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특히나 사회탐구에서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수능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걸 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평가원에서 예시문항을 공개할 때 각각의 기후 때, 이탈리아는 온대기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건조기후, 그리고 싱가포르는 열대기후인데, 각각의 기후를 주면서 여기에서 어떤 속성이 나타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줬을 때
이제 이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많은 입시 연구소에서 분석을 했을 때 생각보다 사회탐구가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저걸 보는 순간 아, 장난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똑같은 사례가 이전 교육 과정에 있었거든요. 제가 평가원 잠시 있을 텐데, 그때 뭐냐면 서울의 위성도시라고 해서 분당과 일산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서울에 있는 인구를 분담하는 도시다 보니까, 근데 어머님들은 사실 아시잖아요. 분당이 성남에 있는 분당, 고향에 있는 일산 동구, 이런 것들을 아는데, 학생들은 일산이라는 곳이 일산 광역시급으로 생각하거든요. 분당도 광역시급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지방 학생들은 더 심해요. 그래서 분당과 일산이 사례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수능에선 막상 뭐가 나왔냐면은, 경산 혹시 아시나요? 경산이라고 대구 바로 옆에 있는 대구의 위성도시거든요. 그거의 지도에 점을 찍어주고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저는 바로 맞췄죠. 저희 집 건너편이 경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아, 이건 경산이구나, 대구의 위성도시 묻는구나 아는데, 이게 제가 느끼는 체감과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라요. 태어나서 대구를 한 번도 안 가본 학생도 있고 KTX를 한 번도 안 타본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평가원에서 이렇게 줬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세부적인 기후를 다 외우라고 하는 건데,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이게 또 지리 전공이 아니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쉽게 기본적인 것만 나오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근데 평가는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이걸 가지고 지역적인 걸 샘플 문항으로 주는 순간 평가원장님 또 바뀌거든요. 거기는 항상 이제 평가원장님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를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걸 주고 난 다음에 쟤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문제를 내는 이제 형식이라서,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생각보다 사회탐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 뭐 다른 예시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3단원, 4단원을 복합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도 마찬가지고, 결국 경기 그 대치동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수능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복합적인 문제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비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의 특징을 잠시 말씀드리고 끝내자면은, 이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사랑 통합사를 나눠서 수업을 할 예정인데, 한국사 같은 경우도 한국사를 전공하시는 분께서 통합사에도 제가 통합사를 전공하는 상태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고, 이제 각각 내신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린 것들은 결국 내신을 대비할 거면 내신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가장 큰 컨텐츠의 차이를 느끼는 게 저희 학원인데, 저희가 제일 신경을 쓰는 게 컨텐츠거든요. 교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저도 학원으로 나오게 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것들이,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학생들이 자료가 없을 거라는 거에 좀 착안을 했고, 그래서 누구보다 일단 자료에 가장 큰 투자를 해가지고, 얘들이 보통 외제차의 몇 대 값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데이터 기반을 만들어 두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하고 있는 경우고, 뭐 교재를 보시면 이제 학교별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데, 제가 결벽증이 있거든요. 교, 교재에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틀려도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다시 뽑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주고, 학생들이 제일 욕하는 건데, 이제 모든 문장을 OX로 다 바꿔요. 모든 문장을 빈칸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만큼 달달 외워야지 학생들이 커버 칠 수 있을 만큼 저희가 준비를 시키고 내신 대비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치동에서 저는 이제 유일하게 뭐 스카이 사범대 출신의 이제 역사랑 사회를 같이 전공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학교 경험도 있고 평가원 경험도 있으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제 학원에서 새롭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경기고, 희문고, 단대부고, 국제고 웬만큼 하는 학교들은 전부 다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시대인재, SNT에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할 때 가장 싫어하는 건데, 복습 테스트가 좀 빡빡하거든요. 못하면 남아서 계속 해야 되고, SNT가 좋은 점은 남아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보통 밤 늦게까지 붙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다 1등인데 한국사나 통합사회는 오히려 얘들이 1등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사회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덕후들이 있거든요. 4월 달쯤만 되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우리 애들이 봤을 때 영어 수학은 내가 괴물 같은 애들 10년씩 공부했는 애들을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다 버리고 통합사랑 한국사만 파요. 근데 상위권 학생일수록 그게 안 돼요. 상위권 학생은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니까, 결국 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한테 따라잡힐 수 있는 유일한 과목이 통합사나 한국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등급인데 얘가 여기선 전교 1등이 안 나오고, 마찬가지로 통합사 같은 경우는 다 전교 1등인데 8등이 나왔거든요.
결국 상위권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따라잡힐 수 있는 게 사회나 역사고, 사회나 역사는 기본적으로 덕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덕후들을 상위권 학생들이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성적을 올려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는 했는데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는 어쨌든 네, 통합사회가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걸 말씀을 드렸고, 뭐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적중을 하는 것이고, 이제 뭐 학생들이 이제 맨날 단톡방에서 저희가 퀴즈를 내고 뭐 시험 전날 계속 밤새도록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과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 봤을 때 이제 뭐 1학기도 사회만 8등, 2학기도 사회만 2등, 모든 게 다 전교 1등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 8등이고 2등이면 1등급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덕후들한테 따라잡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상위권 학생일수록 국영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3등급에서 1등급이 기적이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가능한 게 이거죠. 영어 수학은 3등급에서 1등급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름 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사실 겨울 방학까지 이제 이어져서 사실 가장 좋은 것들은 학교 입학하기 전에 통합사회를 한 번 내지 두 번을 정리를 해둬야지 나중에 영어 수학 공부할 시간이 있을 거고, 네, SNT에서 이제 7월 19일부터 그리고 시대인재에선 7월 29일부터 수업을 할 예정이면서 이제 네, 한국사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서 네,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네, 바쁘신 시간 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여기 제가 핸드폰 번호랑 카카오톡 편하게 남겨놨으니까 그 브로셔에도 보면 있으실 거거든요. 네,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다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